1970년도에는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고 하면은 네. 그 남진의 노래죠. 남진의 네.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사랑하는 님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뭐였냐면은 그런 겁니다. 그 경제 개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고 요즘에 산포 세대도 많고 막 좌절한 시대가 많은데 이때는 내가 땀을 흘려서 국가와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서민들의 목표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했고 제가 말씀드린 오늘 불란서 2층 집이라고 하는 불란서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때 프랑스식도 아니었는데 불란서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약간 사대주의 같은 게 지금도 있습니다. 갤러리아 포레 하는데 포레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포레 그러고 그쵸. 그 노원구 상계마들 뭐 빌리지 빌 이런 것도 사실은 모르지만 그냥 그때 좋아 보이는 거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불란서 주택을 보여드리면 다음 같은 이런 사진인데 와 이게 불란서 주택이에요? 예 맞습니다. 한참 근대 주택으로 이런 데 많이 살았잖아요. 얼마 전에 한 분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다른 주택 소개해드리면서 여기 사진 맞아요. 이거 문화주택 선재는 맞아 문화주택. 덕선이네 집. 덕선이네 집. 병봉이네 집 맞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찾다 보니까 뭐 최규하 대통령 뭐 그 집이었던가 막 이런 거 연희동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았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불란서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부르지.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는 팔고자 했던 건설업자들의 브랜드 전략이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전면에는 이제 각도가 다른 경사지붕을 박공지붕이라고 하는데 박공지붕 전면에 배치하고 1층을 지면에부터 일부 띄웁니다. 그리고 발코니와 테라스를 갖게 합니다. 1층은 2층보다는 넓게 하고 2층은 자연스럽게 조금 줄이다 보니까 2층에는 자연스럽게 테라스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저 2층에 있는 테라스를 보시면 난간들이 있는데 저게 이제 변주를 이뤄서 막 누구는 동그란 기둥, 누구 네모난 기둥 하는데 저런 것들이 뭐 어디서 근원도 없는데 저런 것들이 나오고 저게 불란서인 것 마냥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 기와집이나 초가집에 비해서 마당 규모가 되게 적습니다. 근데 이 마당 규모가 적은 게 이제 두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일본 주택의 작은 정원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설이 있고 사실은 피디님 했지만 사실 그걸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요? 네, 저는 토지 비용이 비싸서 그냥 집 안 치고 보니까 남는 땅이 적었다고 봅니다.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제 1층을 띄운 점입니다. 1970년대를 생각해보면 아까 강남 학교를 지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강남 개발이 시작됐던 게 1970년대고 그쵸.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고 막 했는데 그땐 짓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에 있던 사람들도 살려고 이제 강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북에 다들 터를 잡으려고 하기 시작했고 약간 밀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1980년대는 이제 강남이 개발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더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되면서 단독주택은 다가구로 변합니다. 1980년대 다가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 띄어진 부분들이 보통은 이제 창고나 보일러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반지하라는 것도 시작합니다. 여기서 반지하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것들은 그 원래 부자들이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고 세를 줬었는데 이게 이제 개발 방식하고 연동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못 짓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 1,000원이 필요한데 800원밖에 없다고 하면 200원을 이 지하에 세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 방식들을 하면서 세를 놓으면서 건설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지금이야 이제 기성고 대출이나 PF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금융 상품이었어서 저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되게 큽니다. 그래서 70년도에서 80년도를 넘어가면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80년대에 있던 신문기사를 발췌한 건데 2층 집, 아까 전에 그런 미니 야목을 짓는 것들이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왜 좋아했냐면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2층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자본가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2층 집을 갖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보면은 다시 선망의 그 원초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문화주택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양 소장님 문화주택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와 되게 유사한 형태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세종이 이제 아파트가 저희의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자리하고 있었고 이런 주거 방식들은
아까 전에 제가 집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런 삼각형 지붕을 말씀드렸을 때 아마 여기서부터 근원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불란서 주택도 역시 자본가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별짓는 또 다른 형태의 주택이라고 생각이 했었고 네. 그러면 이제 이 부자들끼리는 어떻게 싸웠냐라고 하면 요 난간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붕을 조금 특이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나와 너와 다름이야라고 보여주려고 좀 더 과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집 보면 이런 막 이 네모난 창이 아니라 아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 그렇죠. 아, 네네. 네, 네네. 그런 것들이 네. 이제 과시하는 수단이 됐고 네. 그 집안에서 사는 모습들은 이런 모습이야라는 생각들이 있고 보통 이제 나무로 맞아요. 마감이 됐었고 저도 저런 집에 잠깐 살긴 했었는데 오, 잘 사셨네. 아니,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주택에 사는 거죠. 저는 불란서 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응팔에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 제가 이제 아까 오리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박철수 교수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